자, 그 다음에 공장. 공장은 말 그대로 공장이고요. 창고 시설이 큰 창고들, 창고업을 하는 그런 창고들 얘기합니다. 큰. 그리고 위험한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위험물 저장 및 체류시설, 그런 느낌으로. 자동차에 관련된 거 모아놓은 거, 자동차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식물 관련 시설이라고 해서 동물과 식물 기르고 잡고 재배하는 다 모아놨어요. 동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 자원순환과 관련되어 있는 거,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거, 교정 및 군사시설, 교도소와 군사, 교정 및 군사, 방송통신에 관련된 거 모아놓은 곳이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전기 일으키는 발전소, 묘지 관련시설, 묘지에 관련된 거 다 모아놨어요. 묘지에 묻거나 화장을 하거나 봉안당, 봉안당, 동물 화장시설 등등, 묘지 관련시설. 관광휴게랑 관련된 거, 관광휴게,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야외자 들어가는 거, 자동차 극장 같은 거 다 관광용입니다. 휴게소 이런 거. 그 다음에 장례시설, 장례식장과 동물 전용 장례식장을 합쳐서 장례시설이라고 하고, 이게 야영장 나오잖아요. 야영장 29번에 야영장 시설에서 관리동 화장실, 그 건물 면적이 300 미만인 거. 건물 면적이 300 미만해도 꽤 큽니다. 300까지는 300 이상이면 아까 수면설이 됐고요. 야영장 시설이 별도로 있어요. 이렇게 29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9개 시설군이 나오고 있어요. 9개 시설군. 자, 요거는 이름도 이름이지만 정확하게 순서를 아셔야 돼요. 위험성이 높은 거에서부터 낮은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외울 수밖에 없죠. 자동차 관련 시설군의 자, 산업 등의 산, 전기통신의 전, 문화집회의 문, 영업시설군은 영업 두 글자, 교육 및 복지의 교육 두 글자, 근린생활시설군의 근린, 주거업무의 주거. 그 밖의 시설군에서 그 밖의 이렇게 셋을 써야 돼요. 그래서 두음자를 만들어 본 결과 9개 시설군이 자산, 전문, 영업, 교육, 근린, 주거, 그 밖의, 이렇게 외우시고, 항상 거의 해마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쓰고, 이 정도 노란색으로 쓰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영업에 대한 교육인데 무엇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영업에 대한 교육이냐? 자산 전문인 영업교육, 부동산 자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영업에 대한 교육이 다 공인중개사 교육이죠. 이것은 옆에 있는 집, 근린주거, 옆집, 밖에서. 야외 교육, 자산 전문인 영업교육은 근린주거, 밖에서. 이렇게 한 데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교복, 교육과 복지, 주거 업무, 요거까지만 추가를 따로 해두세요. 요거는 교복 만드는 것이 주업이다. 이렇게 해서 붙이는 거죠. 교복, 주업. 이렇게 하고 여기에 요 정도 해두시고, 여기에 뭐가 속하는지는 느낌 잡아서 이름대로 가서 보시되 헷갈리신 것 위주로 몇 가지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이거를. 자, 일단 이것이 자동차 관련 시설군이고, 이름이 요거는 산업 등에서 따온 얘기고, 전기통신을 얘기합니다. 문화집회를 얘기해요. 다른 거 쓸 것도 없고. 여기에 속한다, 자동차 관련해서 하나만 섞여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산업 등에 속하는 것이 제일 많아서 제가 요것까지 두음자를 따드렸던 게 있어요. 산업 등에 속하는 거, 두음자 따던 것이 운, 창, 공, 위, 자, 묘, 장, 제가 만든 것 중에서 제일 훌륭한 거. 자당의 묘, 어머니 묘, 자당의 묘에. 근데 이 자당의 묘에 장례를 지는데 이 자묘가 어디 위에 있느냐? 푸른 하늘 위에 있는 것도 구름이 흘러가는 푸른 하늘 위에 있는 자묘에 장례 지낸다. 하늘장하라. 이게 하늘의 장사 지내는 거죠. 운창공위 자묘에 장례 지낸다. 운수시설, 창고,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묘지 관련사, 장례시설. 요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3번의 전기통신은 이름 알면 끝나는 거예요. 전기, 발전, 방송통신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문화집회, 각종 문화집회에 관련된 거 연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긴 당연히 문화 및 집에서는 당연히 들어가고 종교시설과 관광휴게시설이 여기 당연히 들어간다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종교시설은 많은 종교들이 모여 집회를 통해서 종교 문화를 추구하는, 나름대로 종교 문화를 추구하는. 관광휴게시설, 관광지에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걸 전제로 해서 나름대로 관광 문화를 추구하는. 그래서 종교나 관광객들이 전체적 문화는 아니지만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여기 따로 주의하실 게 위락시설, 그리고 영업시설에 속하는 숙박시설, 이런 거 좀 따로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예전에 9개 시설군 전에 6개 시설군 있을 때는 이 위락시설 숙박들이 통제를 제일 많이 받는 위험한 시설이가 제일 위에 있었어, 제일 위에. 요렇게 바뀌면서 바뀐 겁니다. 지금은 노는 문화, 위락문화, 아까 관광문화, 종교문화, 노는 문화, 위락문화, 숙박 영업한다. 노는 문화, 숙박을 통해서 영업한다. 이거 좀 주의하시고. 그럼 영업시설에 속하는 것이, 대표적인 게 판매시설이에요, 판매시설. 아니, 판매가 영업에 들어가 있죠.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운동시설, 우리 헬스장 영업하는 거, 헬스장 이것도 영업에 들어가 있는데, 문화겠어요? 그게 교육복지겠어요? 영업에 들어가 있지. 특히 숙박 영업. 또 하나 주의하실 게 다중생활시설. 우리 다중생활시설도 이게 이종 근생에 속하는 다중생활시설을 얘기합니다. 우리 근생에 속하는 게 당연히 1, 2종 근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근생 중에서 유일하게 다중생활시설만 2단계 위인 영업시설로 바뀌었던 거예요. 요게 작으면 2종, 규모가 크면은 원래 숙박시설이잖아. 그러니까 다중생활은 작더라도 영업에 속한다는 거예요. 작더라도. 이게 옛날에 고시원에서 문제 많이 생길 때 고시원 통제를 강화하면서 그때 이렇게 2단계 위로 올라온 거라고. 그때 이렇게 바뀌어서 그래. 그래서 이것도 좀 주의하시고, 다른 건 뭐 이제 다 이름대로 보시면 돼요. 교육 및 복지요? 그럼 교육에 관련된 거, 복지에 관련된 거 다 생각하시면 되지. 우리 교육에 관련된 것이 교육 연구시설 당연히 여기 들어가 있고, 교육연구시설 들어가 있고, 두 번째,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수련시설과 야영장도 청소년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청소년 교육과 관련되어 있고, 야영장도 작은 게 야영장, 크면은 이게 애초에 수련시설에 들어가서 아까처럼 이것도 캠핑장 좀 싸게 이용하라고 청소년들이 청소년 교육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복지랑 관련된 것으로 들어간 것이 의료시설과 노유자 시설이죠. 노유자는 당연히 복지고, 의료도 그래요, 의료도. 우리나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한 거예요. 아예 돈 없는 사람은 그냥 무료로 치료받습니다. 무료로. 네, 이거 복지랑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근생 1, 2종 근생 당연히 들어가고, 주거 업무 시설군에 주거로서 주거와 업무 합쳐놓은 것이라 주거시설로서 단독과 공동, 업무시설로서 업무시설과 교정 및 군사도 공공 업무랑 비슷한 시설이죠.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위험성이 없는 그 밖의 시설군 속에 동식물 관련설이 들어가 있잖아. 동식물 관련설이 그 밖의 시설군에 들어간다. 지구 환경에서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사람이 제일 위험해. 지구 환경에서 동식물이 제일 위험성이 없는 그 밖의 시설군에 들어간다. 뭐 동식물 위험한 거 한번 보셨나요? 못 봤죠? 한 번도. 호랑이 무섭다래도 사람 때문에 지금 있지도 않고 우리나라에. 있다 그래도 사람이 사람 죽이는 게 훨씬 많아. 제일 위험성 없는. 자, 요걸 해놔야 이제 허가 신고가 가능합니다. 우리 용도변경 사회에서 많이 이루어져요. 만약에 어떤 시설관에 속하는 용도를 그보다 상위 시설관에 속하는 용도로 바꾼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허가예요, 신고예요? 허가. 이게 허가지. 왜? 위험성이 증가되잖아. 허가. 만약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신고. 위험성이 감소되니까 이게 이걸 통해서 허가 신고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허가 신고는 누구에게 하나요? 건축법에서는 다 시장에서 구청장, 시장에서 구청장. 응? 만약에 같은 시설군 내에서 움직인다. 운수시설에서 공장으로 바뀐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같은 시설군 내에서 같은 산업특례에 속하는 거야. 위아래로 움직일 때가 허가신고입니다. 같은 시설군에서 움직인다 그러면은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하나 그래야 돼요. 자, 우리 건축물 대장에는 건축물의 주용도가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 주용도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근데 허가신고를 통해서 만약에 한다면 허가신고는 시장허수구청장이 다루기 때문에 시장허수구청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게 돼요. 이걸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대장을 바꿔주면 되는데 허가신고가 아니다 보니까 같은 시설군대라면은 대장을 바꾸고 싶어도 알아야 바꾸지. 알려달라 그 표현이에요. 그냥 대장 그렇게 바꿔달라 신청만 해줍니다. 근데 이것도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운수시설 내에서 바뀌었다 한번 가정을 해봐요. 같은 주용도 내에서 바뀌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주용도는 그대로 운수시설이죠? 대장 바꿀 게 없어요. 여기 1, 2종 근생사로 주용도는 달라요. 다른데 1, 2종 근생간에 바뀔 때는 간단한 근생간에 바뀌는 것이라 이것도 필요 없어. 대장에는 필요 없어. 지금 이 정도까지만 해줍니다. 사용승인 건축 설계는 나중에 제가 추가하고 이 정도만. 그러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쓸 때는 하나하나의 소용도가 어느 주용도에 속하고 여기 어느 시설군에 속한지를 알아야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이거 써놓은 것만 해도 훌륭하고 요 이름만 해도 웬만한 건 또 맞춰요. 자, 혹시 뭐로 바꿔볼까요? 어떤 것을 인수해서 장사 안 되는 걸 인수해서 뭐로 한번 바꾸고 싶다? 한번 뭐 아무거나 얘기해봐요.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던 게 있다라면. 응? 없어요? 생각해본 거 없어요? 자, 식당을 하나 인수해서 식당을 일반 음식점으로 인수했어요. 일반 음식점을 뭐로 한번 바꾸고 싶어요? 되겠지. 좋아. 자, 대게집을 차립시다. 대게집을 차려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하면 돼. 아니, 일반 음식점도 2종인데 대게집도 2종이거든. 일반 음식점이거든, 그게. 대게. 개만 파는 게 아니죠. 거기다 술까지 팔 수 있죠? 네. 똑같은 일반 음식점이야. 그냥 하면 돼. 어디에도 안 속하잖아. 농담이 아니고 그냥 하는 거야. 좀 큰 거 좀 다른 걸로 한번 차려볼까요? 일반 음식점을? 꽃게집 그러지 말고 이번엔 또. 아유, 모르겠다. 숙박. 너무 쉬운데, 이거? 자, 아까 일반점은 근생에 속하죠? 숙박이면 숙박, 영업한다. 여기 속하잖아. 허가. 광명시장에게 허가. 경기도지사가 아니고 시장허수구청장.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상식적으로 식당을 숙박시설로 차린다면 안 따져봐도 위험성이 증가돼요, 감소돼? 증가합니다. 허가겠죠? 네. 자, 방가로 4번 1번.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그러니까 사용승인 받고 이제 쓰는 보통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허수구청장에 허가 또는 신고. 기업권의 허가 대상이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바뀌는. 내번에 신고를 하면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바꾸는. 또 그러면 2번이 같은 시설군 안에서 바뀔 때잖아요.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허수구청장에게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을 신청하라. 대장 변경 신청을 얘기합니다.
다만 0으로 전환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 변경 다음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점 필요 없다. 이것이 기억 니은 별표의 같은 호 이게 같은 주용도 내에서 바뀔 때거든요. 같은 주용도 내에서 한 니은번에 1, 2종 근생간에 바뀌는 거. 이때는 대장 변경 신청도 필요 없다. 요 얘기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네, 넘겨보세요. 그러면 이제 대상 지역이 나옵니다. 대상 지역 3번에 모든 규정이 다 적용되는 전면적, 그렇지 않은 일부만 적용되는 일부. 그런데 여기서도 저번처럼 전면적이 어디냐 하는 것 정도만 지금 알아두시고 지나갈 겁니다. 건축법은 모든 규정이 다 적용되는 전면적 적용되는 지역은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라고 했어요. 많이 사는 곳일수록 건축법에 관련된 통제 규정은 다 적용해서 안전성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번에 도관농자 중에서는 도시지역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지역. 관농자라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 들어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면 개발화되니까. 그러니까 도시와 비도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두 군데가 일단 법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영에서는 추가적으로 기타 지역 중에서 동읍지역까지 들고 있어요. 이거는 행정구역상 동읍이지. 동읍에 속하지 않아도 도시지역 등이면 전면적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동읍지역. 행정구상 동이면은 시 밑에 있는 게 동이고 읍이라면은 군 밑에 있는 일정 인구 이상이 되는 게 읍 아닙니까? 그러니까 읍 이상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읍 이상. 괄호 속에 동읍에 속하는 섬이 있다. 섬은 독자적으로 커야 됩니다. 아무리 동읍에 속해 있어도 인구 500인 이상일 때 하나인다. 이 말은 붙어 있어요. 인구 500인 이상의 섬은 꽤 큰 섬입니다. 됐어요. 됐고 넘겨보세요. 그러면 이제 302쪽에 건축 절차가 나옵니다. 자, 우리 건축할 때는 일단 건축 절차, 건축 흐름부터 잡으셔야 돼. 건축 흐름부터. 네, 건축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흐름부터 잡으셔야 되는데 자, 건축 절차 자연스럽게 흐름을 생각을 해보시면 자, 먼저 땅을 확보할 거 아닙니까? 건물 지을 땅을 확보해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건축 허가가 나오죠. 건축하시는 권리 취득. 원칙은 건축할 때는 대수선도 마찬가지예요. 대수선만 별도지. 건축과 대수선할 때는 허가를 받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가벼운 건축이나 대수선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 간단한 게 있어요. 그래서 건축할 때는 원칙이 허가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두시고 그렇지 않은 게 허가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 전에 사전 결정이 나올 수는 있어요. 요 사전 결정 제도는 이제 건축법에 있는 제도인데 건축 허가 신청할 사람이 건축 허가 신청하기 전에 미리 물어보는 게 사전 결정이에요.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이 법적으로 되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싶다. 요거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거 신청하지 않고 요거를 따로 해도 상관없고. 근데 요거 했을 때는 이제 만약에 법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뭐 설계비까지 다 들었는데 손해잖아, 그죠? 요걸 통해서 해도 되지만 그 전에 요걸 받아서 할 수도 있어요. 신고는 요건 필요 없죠. 가벼운 신고, 항상 신고는 신고 요건에 적합하게 신고만 하면 수리만 되면 되거든요.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허가 신청하기 전에 이게 나오는 것이고 건축 허가나 신고를 통해서 건축가서 권리를 취득했다라면 이제 공사 들어갈 수 있는데 공사 들어가기 전에 미리 착공 신고를 하고 착공을 합니다. 착공 신고를 하고 착공을 해요. 그러면 이제 시공자가 시공을 하고 감리자가 감리를 해서 건물이 완공이 됐다 그러면은 쓰기 전에 사용 승인 받고 쓰는 거 아주 이 흐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건축법 다음에 나오는 주택법은 건축에 대한 특별법이에요. 주택을 대규모로 지을 때 적용이 되거든요. 사전 결정 하나 빼놓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 예, 다 똑같습니다. 용어가 약간 다를 뿐이지 원리는 똑같으니까 주택법에서 이건 건축법 얘기예요. 그리고 이 건축 절차랑 관련된 행정청을 정리하느라면 여기랑 관련된 행정청이라면 이 건축 허가권자가 다 관련돼 있다 보시면 돼요. 건축 허가권자가 절차랑 관련된 행정청이라면 건축 허가에도 관련돼 있고 사전 결정에도 착공 신고도 감리자 예외적 지정에도 그리고 사용 승인에도 다 관련돼 있어. 행정청이라면.
사전 결정으로 이 사람이 내줍니다. 이것도 이 사람이 내주고 착공 신고 이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사용 승인 이 사람에게 신청하면 이 사람이 내주는 겁니다. 시공감리자는 건축주가 지정을 하죠. 건축주가 내 건물 시공할 사람, 감리할 사람 선정을 하고 시공감리를 맡깁니다. 그런데 감리자를 건축주가 지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게 예외적 표현이에요. 예외적 표현인데 행정처가 그러면 다 허가권자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허가권자가 누구냐? 원칙은 당연히 알고 있죠. 개별 건축물이니까 우리 건축법에서는 자치도는 당연히 그 사람이 하고 보통이라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죠.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대형 건축물이다 그러면 대형 건축물 편의상 대형이라고 썼어요. 이것도 잘 나오는 얘기인데 대형이라고 하면 층수가 21층 이상이 되든지 층수가 21층 이상이 되든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합니다. 물론 항상 여기서 21층 10만 이상에서 공장 창고는 제외 그러잖아. 그죠? 이건 뭐 내용에서 그냥 하시고 공장 창고는 제외인데 이 대형 건축물을 특별시 광역시에서 짓는다 그러면 구청장이 아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를 내주는 게 특이해요. 웬만하면 이 사람이 허가 내주는 거 거의 안 나옵니다. 건축법에서는. 대형 건축물. 만약에 대형 건축물을 도에서 짓는다 그러면 도지사가 허가권자가 되느냐? 안 된다. 허가권자는 아니다. 도지사는 승인권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제가 써놓고 하는 게 절차에서 써놓은 틀이잖아요. 책이잖아요. 만약에 대형 건축물을 도에서 짓는다 그러면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 밑에 있는 시장원수가 그대로 허가를 내줍니다. 근데 일반 건축물과 차이가 다른 것은 시장원수가 그대로 허가를 내줍니다만 이런 대형 건축물은 허가 내주기 전에 도지사 승인받고 허가를 내주라는 점이 까다로운 점이에요. 도지사 승인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지사는 허가권자는 아니고 승인권자죠. 이렇게 틀 잡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틀을 이렇게 잡고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이 부분이. 자, 먼저 사전결정부터 나옵니다. 순서대로 사전결정부터 나오는데 양가를 이번에 허가대상 건축을 건축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거잖아. 허가대상 건축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사전에 허가권자에게 하잖아. 이 절차는 다 행정청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어떤 내용을 신청할 수 있느냐? 1번에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허용이 된다라면 어느 정도 규모까지 되는지 2번이죠.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의 규모, 어느 정도 규모까지 가능한지 이것도 된다면 3번에 건축허를 받기 위해서 앞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자가 고려될 사항은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 다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 정도만 물어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면 이제 허가권자가 사전결정 여부를 다 검사를 해보고 통지를 해줄 겁니다. 양가로 3번처럼 사전결정 통지만 받아도 받은 것으로 보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만 4번 보시면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때로부터 2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라. 건축허가를 따로 신청해야 돼요. 사전결정 통지받고 나서. 아까 받은 것으로 보는 게 4가지 3번에 있다라고 했지만 아닌 예 중에 대표적인 예가 건축허가예요. 그러니까 건축허가는 사전결정 이게 또 첫 시간 좀 괜찮다니만 더 이렇게 하여튼 강의 안 하면서 한 며칠만 지나면 완전히 싹 떨어질 것 같은데 강의 안 하면서 며칠만 지나면 안 하면서 자꾸 쓰니까 목을 하여튼 건축하는 의제가 안 돼요. 의제 안 되는 예로서 만약에 건축하도 의제가 된다라면은
사전결정 받고 나서 바로 착공 신고 들어가면 되잖아. 안에 의제가 안 되기 때문에 따로 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할 때 제출서류가 벌써 설계도면부터 건축하시는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의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2년 내에 신청하는 거예요. 2년 내에 신청하라. 그래서 안 되는 예로서 동시에 보시는 겁니다. 이 기간에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사전결정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 2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주 나온 건 아닌데 지금 양가로 4번 얘기만 알아도 맞추는 문제가 다 2번 나왔단 말이에요. 2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건축법 여기에 대한 특별법이 주택법인데 즉 건축물에 대한 공법인 건축법 주택법에서는 숫자는 더 많이 나와요. 근데 혹시 건축법 주택법에서 몇 년 하는 거 있다 그러면 대부분 2년으로 보시면 돼. 대부분이 2년인데 그렇지 않은 1, 3, 5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를 따로 기억하시는 방법이 좋아요. 1, 3, 5를 따로 기억하시고 그렇지 않은 게 대부분 몇 년이다? 2년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그냥 보통의 2년 1, 3은 아닌 것으로서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나중에 뒤에 갈수록 이런 걸 다 정리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내용에 충실하라고 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공부하시면서 혹시 1, 3, 5 중에 해당이 나오면 그거 일단 신경 쓰면서 보시고 그렇지 않은 몇 년은 다 2년이다 보시면 돼요. 여기처럼 이걸 따로 2년을 기억하시는 게 아니고 자 이제 그 다음에 그 아래 2절에 2번 보세요.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 보세요. 원칙이 1번입니다. 건축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요. 건축이나 대수선 둘 다 자치시, 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 대부분 이 사람이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외 2가지가 둘 다 중요한데 방금 이번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를 내주는 경우입니다. 다음 건축물을, 대형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지을 때 얘기죠.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특이한 겁니다. 대형 건축물, 박스에 층수가 21층 이상이 되거나 21층 이상 되거나 연면적기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얘기합니다. 둘 중에 하나. 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 그래서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는 구청장이 내준 게 아니지. 21층 이상이니까 서울 특별시장이 특별히 내준 거지. 응? 그런데 가로수 얘기는 기존 연면적 10분의 3, 30% 이상 증축을 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기존 건축을 증축할 때는요. 증축할 때는 너무 작은 증축은 안 되잖아. 우리가 좀 더 작다는 기준 중에 하나인 30% 이하가 아니고 30% 이상, 조금 넓은, 큰. 그래서 기존 연면적 적어도 30% 이상 증축을 해서 21층 이상 등이 될 때는 그 증축에 대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찾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되는 것이 공장, 창고가 대표적이에요. 그 아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도 있지만 공장, 창고가 대표적이에요. 공장, 창고가 제외된다는 건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몇 번인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 공장, 창고는 보통 넓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장 넓고 창고도 넓기 때문에 10만 이상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놀랄 거 아니다. 여기라면 특별시, 광역시라면은 여기서 제외가 되니까 누구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공장, 창고라면은 구청장 허가가 되겠지. 원칙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제외니까. 자 이제 도지사 승인을 보세요. 도지사 승인. 시장군수는 도에서 건축하는 다음 건축물을 허가하려. 그러니까 도에서 건축하는 걸 전제로 해서 허가는 시장군수가 내준다는 거예요.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려면 허가는 시장군수가 내주는데 미리 기본 설계도를 첨부하여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지사 사전 승인 대상을 얘기합니다. 여기 광명시에서 3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은 누가 허가를 내줍니까? 광명시장이. 그 대신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아. 이렇게 하는 거라고. 경기도지사 허가 내주는 게 아니고. 1번에 아까 그 대형 건축물 똑같습니다. 도에서 지을 때
그런데 이건 추가로 두 가지가 더 있고 이 추가로 두 가지 더 있는 것의 차이점도 아셔야 돼요. 자, 우리 2번은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가 목적이야.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려고 요게 청평, 가평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한강의 상수원을 보호하고자 청평, 가평이 무분별한 개발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염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 통제하려고 나온 제도예요. 그래서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겠다 이런 목적을 쓰는 겁니다. 도지사가 미리 지정한 구역은 위아래 똑같은데 여기는 3층 이상, 1000 이상이 붙어요. 우리가 건축법에서 조금 큰 층수 3층부터 여러 군데를 씁니다. 2층까지를 낮은 층수로 봐요. 3층부터를 조금 큰 층수로 3층 이상, 아니면은 연면적에서는 조금 큰 것이 1000 이상이에요. 그래서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 둘 중에 하나를 요구합니다. 3번에서는 그런 얘기도 없는데 여기는 있는 게 아주 작다라면 실질적으로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망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최소 3층 이상 1000 이상은 돼야 실질적으로 수질을 망칠 수 있다. 이걸 전제로 해서 위락시설, 숙박시설은 건축법에서 통제받을 때는 약방의 감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락시설, 숙박시설 통제를 제일 많이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건 당연히 들어가지. 그래서 당연히 들어가고 주택 중에서는 공동주택이 들어갑니다. 그냥 이것도 느낌 잡을 수밖에 없어요. 청평, 가평이 개발되는 거 생각을 해서 주택 중에서 단독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아무리 강변이라도 단독인데 기본적으로 할 집인데 공동주택 정도가 되어야 환경을 망친다 보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일반 음식점이에요. 1, 2종 근생 통틀어서 일반 음식점 요거 하나입니다. 사실 요것을 규제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청평, 가평에 제일 많은 게 일반 음식점이에요. 일반 식당에다가 각종 카페 다 여기 들어가거든. 요새는 일반 음식점으로 해놓고서 그 춤까지 출 수 있는 것도 허용해달라고 막 그래서 막 문제 됐었잖아요. 절대 안 되지, 이거는. 근데 술에다 음식에다 술까지 파는 건 다 일반 음식점에 광고에 들어가고 이게 제일 많아, 이게. 그래서 요거를 강력히 통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반 업무시설까지 들어가는데 이거 제가 잘 못 봤는데 일반 업무시설 이 정도입니다. 넘겨보세요. 3번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번에는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은 똑같은데요. 미락시설, 숙박시설까지. 항상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망치는 것은 대표적인 게 미락시설, 숙박시설밖에 없고, 이거는 3층에 1000 이상에 붙어있을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작아도 단층짜리가 됐든 조그만 면적이 됐든 주거환경, 교육환경 망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규모가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런 차이점 다 중요했던 얘기예요. 신고대상도 중요합니다. 작년에도 이거 나왔었죠. 신고대상 3번에 신고대상. 판글 1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미리 시장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 대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하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내용이 참 많아 보여서 막 그래도 정리하셔야 돼. 이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원칙이 건축과 대선할 때가 허가였기 때문에 간단한 신고도 둘로 나눠봐야 돼요. 둘로 나눠보셔야 됩니다. 건축과 대선에 있어서 무엇이 간단하고 무엇이 간단한지를 건축과 대선에 나눠보셔야 돼요. 건축이라면 더 많습니다만 그림으로 표현하면 100제곱미터 딱 100을 기준으로 해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이다. 100이야.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 이하를 작은 신고대사라고 보는 거예요. 100을 중심으로 해서 100 이하는 신고다. 100을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작은 85 이하 따지는 게 있고 그보다 큰 200 미만 따지는 게 있거든요. 바닥 면적 합계 연면적 똑같아요. 85제곱미터 이하의 증축, 개축, 재축. 그러니까 건축 중에서도 증축이나 개축, 재축할 때는 85 이하를 가변신고로 봐요.
그럼 여기 보통 백이의 건축이라는 것은 주로 신축이나 이전에 주로 신축에 쓰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신축보다 못한 증축, 개축, 재축은 85 이하를, 신축은 100 이하를 신고대상으로 본다.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일단 요거부터 잡으시고, 약간 커질지라도 신고대상으로 추가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200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것을 얘기합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일단 요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미만이니까 기준을 포함하지 않죠? 200 미만이면은 199제곱미터까지, 3층 미만이면 2층까지를 얘기하지. 199, 2층까지. 작은 것이니까 둘 다 갖춰야 돼요. 또는이 아니잖아. 둘 다 갖춰야 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여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요거보단 크잖아요. 여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서 지을 때가 신고냐. 사람 많이 사는 곳, 적게 사는 곳, 어느 곳에서 지을 때가 신고일까요? 적게 사는 곳이. 사람 많이 사는 곳 더 강화를 해야 된다니까, 앉아서 위해서. 아까 사람 적게 사는 곳, 보통의 비도시, 관농자, 보통의 관농자 지을 때 이걸 전제로 해서 신고가 되는 겁니다. 사람 많이 사는 도시라든지 아니면 관농자라 하더라도 지구 단위기의 구역이 지정되면 사람이 많아지죠? 네. 아까 제가 도시와 비도시의 지구 단위기의 구역이 사람 많이 사는 전면적이라고 했잖아. 네? 등, 예를 들어 관농자라 하더라도 방제지구이거나 붕괴 위험지역처럼 위험한 곳이면은 등에 표현해놨죠. 여기서 제외된다는 것은 원칙으로 돌아가서 허가가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특히 이걸 잘 보시라고, 이거를 특히. 200미만과 3층 미만의 건축물이냐 아니냐, 여기에 해당된다면은 여기서 짓는다 그러면 허가, 여기서 짓는 한가한 곳이 신고. 이것도 비슷해. 이거 더 있어, 이거 말고도. 근데 최소 이 정도는 아셔야 되고, 우리 대선도 원칙이 허가인데 어떤 가벼운 대선이 신고냐. 역시 이것처럼 양쪽에 쓰잖아, 이렇게.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이런 건축물의 대수. 이런 건축물의 대수는 모든 대수선이 다 신고해요. 아니, 대선이 원칙이 허가인데 왜 우리 배웠던 모든 대선이 다 신고가 되느냐. 대상 건축물이 작기 때문에 여기에 포인트를 둔 거예요. 대선을 해야 될 건축물이 워낙 작기 때문에 여기에 포인트를 둬서 모든 대선이 신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여기 아닌 걸 전제로 하지. 이런 말이 없어요. 여기는 없으니까 대선 중에서 우리 배웠던 대선, 아까 배웠던 수많은 대선 중에서 수선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선만 증설, 해체, 변경, 여기서 빠집니다. 빠진다는 건 허가로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대선 개정할 때 증설 해체가 수선 변경보다는 자체로 센 거라 그랬어요. 근데 수선 변경에도 센 게 변경이에요. 제일 작은 게 수선이라고. 기둥이 있는데 수선한다면 이건 그대로인 상태에서 망가진 것만 고치는 게 수선이에요. 변경한다면 이걸 다른 기둥으로 교체되는 게 변경이란 말이에요. 이렇지 않더라도. 그래서 증설 해체가 이거보다는 더 세고, 둘 중에서는 이게 더 세고, 제일 작은 게 수선이에요. 제일 작은 게 수선입니다. 그래서 이번 작년 문제는 요걸 알아야 맞히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대선이 신고냐 허가냐를 구별한다는 것은 요것만 딱 생각하시면 된다니까. 대상 건축을 주어진 걸 보고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에 속하느냐 아니냐를 보셔갖고 여기 속한다면 무조건 신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면 무엇만? 수선만 신고.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몇 가지 더 있는데 최소 이 정도 그림으로서 잘 잡으셔야 된다고. 자, 동그라미 1번이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을 얘기해요. 85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증축, 개축, 재축은 85 이하. 2번이 제가 주로 말해서 이거. 2번이. 여기서 내기 좋잖아. 요새 일수록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이렇게 비도시, 관농자를 전제로 해서
처음부터 도시금 파져 있잖아요. 연면적 200 미만이고 증수가 3층 미만인 건축의 건축을 얘기합니다.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 관농자라 하더라도 제외. 지구 단위 구역. 그리고 방제지구 또는 붕괴 위험지역을 얘기하잖아요. 이런 건 난 위험하니까 허가가 되겠죠. 3, 4번이 대선 얘기예요. 3, 4번이. 3번은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200 미만, 3층 미만. 모든 대수선 다 들어갑니다. 근데 동그라미 4번에 다음의 대수선에서 200 미만, 3층 미만 얘기는 없잖아요. 기역에서부터 비유폰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아까 수선을 얘기하는 거라고. 수선을. 물론 수선 중에서도 경계벽 수선과 마감재료 수선은 여기 없지만 그런 것까지 몰라도 돼요. 지금 나오는 수준에서는 수선만이다. 증설의 지변경은 아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기타 0으로 추가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 중에서 기역번이 연면적계 100이하인 건축물. 요게 주로 신축할 때 100이하를 쓴다라고 해석이 된다 그랬잖아. 신축할 때 100이하. 요까지 그림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나머지는 추가로 더 있다. 건축의 높이를 3m에서 증축하는 거. 아까 증축되는 건 면적 기준으로는 85 이하가 신고인데 높이에서는 3m 이하까지. 이거를 간단한 신고로 봐요. 3m 이하까지. 아니면 디귿번의 표준 설계도서 이 말 나올 때, 자, 우리 표준 설계도서는 지역마다 있는 표준화된 설계도서를 얘기해요. 이미 검증을 받은, 그래서 안전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이거 간단한 신고로 충분합니다. 예? 또 리을번은 공장이 넓다 보니까 작은 공장을 별도로 정해놨어요. 공장에 들어갈 전문적인 땅인 공업지역, 비도시의 지구단위겠고요. 산업단지에서 2층 이하로서 500 이하 공장이에요. 2층 이하, 3층 미만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2층까지니까 같은 얘기예요. 2층까지. 그런데 면적이 이제 500 이하잖아. 좀 더 넓게. 2층 이하로서 500 이하 공장을 작은 공장으로. 그리고 미음번은 뭐 잘 안 나오는 거지만 이게 농업을 위해서 농업인의 생업을 위해서 혜택 주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에서 짓는 걸 전제로 해서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 농업용 창고다. 예를 들어 200 이하까지는 신고로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 400 이하 축사, 작물재배사, 정묘, 배양시설, 온실까지. 그러니까 그냥 보관하는 창고라면 200 이하고 동식물 직접 기르는 곳이면 400제곱미터 이하까지, 400까지 신고 대상자가 있다. 아, 좀 길지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방가로 3번 시료 규정 봅시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자, 건축허가 착수가 2년이에요.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느냐? 건축허가나 신고를 했으면 착수 신고를 하고 신고된 기일에 착수를 해야 되겠죠, 그죠? 착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건축에서도 원칙이 건축허가 아닙니까? 대부분 2년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건축허가 착수가 2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2년이라면 이보다 작은 게 신고 대상 건축물이죠? 신고 대상은 작으니까 착수기간이 좀 더 짧아야 되겠네? 신고 착수기간이 1년이에요. 이게 유명한 1년짜리야. 건축 착수가 2년, 신고 착수가 1년. 그럼 나중에 주택법에서는 더 대규모 사업을 다룬다 그랬죠? 네. 거기서는 사업 승인 후에 착수를 한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 배우겠죠. 사업 승인 후에 착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일까요? 5년이 돼요. 5년이. 큰 사업이잖아. 거기서는 대규모 사업이거든. 더 길어야 되지. 그래서 이거 우리 135 중에 1, 5년 유명한 얘기를 해서 지금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건축하고 착수가 보통의 2년이라면 그보다 작은 건축은 신고는 짧아야 될 것이다. 주택부서 큰 건축물이니까 더 길어야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방가로 3번 보세요. 신고를 한 자가 신고로부터 1년 내 공사에 착수를 안 하면, 즉 신고 후 1년 내 착수하라는 얘기잖아. 1년 내 착수를 안 하면 그 신고 효력은 상실, 자동 상실됩니다. 다만 해서 이건 연장할 때이거든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연장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연장할 때는 건축 허가 신고 뭐 다 1년에 1년 연장할 때는 다 1년이에요. 이건 이제 원칙적으로 제가 따지는 거 아니고 따로 예외니까. 이것도 많이 했던 질문이고 넘겨보세요. 307쪽에 5번에 건축허가 제한 들어갑니다. 자, 건축허가 제한은 우리 건축법에서는 우리 전체 공법에서는 허가를 일정 기간 동안 안 내주는 허가 제한은 두 군데 나와요. 국계법상 개발행위 허가 제한 생각나시죠? 막 기관지기 막 가서 5년 했던 거 있잖아. 그리고 건축허가 제한 두 군데서 나와요. 이 건축허가 제한은 바로 윗사람이 아래 허가권제 허가를 몇 년 동안 내주지 마라 이렇게 제한한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국장과 시도자 둘만 있어요. 시장과 소장 원칙 허가권자로 없고, 그리고 1번이 국장이 바로 아랫사람인 허가권자 허가를 다 제한하는 걸 얘기하는데, 요 1번 사유와 2번 사유를 바꿔내는 것 정도밖에 없어요. 제한기간하고. 그래서 간단합니다. 자, 우리 방글을 보면 국장이 제한할 때는 제한 사유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국토관리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여러분 전국토관리에서 필요하다. 국장이 나서야 되겠죠? 이걸 시도사로 나서서 틀리게 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너무 말이 안 되지. 시도지사가 왜 국토를 신경 씁니까? 국토 신경 쓰고 싶으면 대통령 선거에 나서든지, 시도 일만 신경 써야 되잖아. 당연히 국장이 돼. 또 하나는 주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할 때입니다. 장관이 요청할 때라면 당연히 국가와 관련해서 요청하겠죠? 시도에서 갈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 허가권자예요. 허가권자는 아까 배웠던 허가권자가 다 국장 아랫사람이잖아. 특별히 장관시장 포함해서. 허가든 작공이든 다 제한할 수 있어요. 그 아래 보시면 시도사 제한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입니다. 지역계획이요. 또 도시군계획도 도시군이 특광시군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둘 다 지역계획이야. 지역계획이니까 국장이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고 지역을 대표하는 시도사가 제한하겠죠. 둘을 구별하시는 거 쉬워요. 시장, 어소구청장,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기간 4번 보세요. 제한기간. 건축허가나 건축의 착공을 제한할 제한기간은 2년 내로 한다. 이 제한기간도 참 여러 번 물었던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미 1.3 아닌 거 2년으로 하시면 돼. 2년 내로 한다. 단 연장할 때는 1회 하나야. 1년 연장은 다 연장할 때 1년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자, 됐습니다. 그리고 힘드신 것 같은데 쉽시다 여기서.